안녕하세요. 한장 제안입니다. 오늘의 한장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스마트폰 해킹 방지 대책입니다. 한장 제안은 영상 말미에 본 영상을 요약한 한 장짜리 제안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세계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이 되었습니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소통은 물론 경제활동, 여가활동, 각종 정보를 얻으면서 일상의 편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의 일부로 생존을 위해선 필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도 치명적인 불편함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해킹이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해킹 피해는 상상을 초월해 디지털 약자, 기계치, 사회적 경험이 미숙한 청소년은 물론이고 전문직, 대학 교수들까지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 또한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양육강식의 디지털 정글 속에서 이젠 누구든지 순간의 판단 미스, 착오를 하게 되면 엄청난 해킹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무서운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해킹 피해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족을 해체시키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자신의 핸드폰에 등록이 안 된 모르는 폰이나 문자, 인터넷 주소 URL은 무시하는 게 해킹 방지의 정답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해킹 범죄를 피하기 위해 정부나 개인들은 여러 해킹 방지법을 공유하면서 조심한다 하지만 누구든지 해킹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현실에 노심초사 불안하기만 한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 스마트폰이 한편으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없애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으로 불안한 동행인 것입니다. 이에 나름의 스마트폰 해킹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책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스마트폰은 세상의 누구와도 제한 없이 연결되어 통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이게 도리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 제도, 제조물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그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성인 영상물, 성인 놀이시설 등과 같은 것들은 법으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는 이런 접근 제한 제도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연결되어 통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어린이든 시골의 할머니든 디지털 약자들도 해킹범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통신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접근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조차 이러한 접근 제한이 없다 보니 최근 프랑스 정부에서는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스마트폰 없이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겠지만 디지털 약자, 기계치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해킹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디지털 미성년자에 대한 스마트폰의 해킹 차단, 보안책이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우리의 정보통신 발달의 산물인 비대면 금융 거래가 도리어 해킹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미싱, 파밍과 같은 개인정보 해킹으로 폰구입, 계좌 출금, 신용대출과 같은 비대면 금융 거래로 피해자의 돈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디지털 산업 발달,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비대면 금융 거래, 해킹 범죄가 용이한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킹 범죄를 조심한다 해도 자이든 타이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는 탈취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를 해킹범들이 비대면 금융 거래 제도를 악용해서 피해자의 돈을 탈취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 대책도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제기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정부에서 각종 해킹 범죄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만 해킹범은 변화무쌍하게 또 새로운 해킹 사기 수법으로 한 발 앞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따라잡을 수 없는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스마트폰 해킹에 대한 나름의 세 가지 문제 제기였으며 다음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의 기본 컨셉은 디지털 약자인 본인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으로 먼저 해킹을 원천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 대책과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하게 되더라도 경제적 피해만큼은 없도록 하는 사후방어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책 첫 번째는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 대책으로 디지털 약자 또는 잠재적 해킹 피해자의 통신을 먼저 수신하고 검사하여 해킹을 사전에 차단하는 카칭 디지털 AI 콜센터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킹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세상의 미성년자나 다름없는 디지털 약자들을 해킹 범죄자로부터 차단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조치로 이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고 동의한 가입자들에 한해 시행하는 대책입니다. 즉, 시스템 가입자의 핸드폰으로 오는 모든 통화 문자, 인터넷 주소 URL은 디지털 AI 콜센터 시스템에서 먼저 수신 후 통신하면서 해킹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이 확인된 통신을 가입자 폰으로 연결해주는 카칭 디지털 AI 콜센터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외국에 입국하려면 사전에 비자도 받고 또 입국 시 출입국 사무소에서 불법적인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검사한 후 입국하듯이 시스템 가입자 본인의 핸드폰으로 오는 모든 통신을 사전에 시스템에서 해킹 여부를 검사한 후 안전하게 연결시켜주는 컨셉입니다. 시스템의 운영 단계를 보면 먼저 가입자들은 본인의 모든 통신을 시스템에서 먼저 보고 검사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본 시스템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가입자 폰으로 수신되는 모든 통신은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통신 검사 전용 AI 또는 필요시 전문 직원이 사전에 통신하면서 해킹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 같은 통신 사전 검사는 대략 1분 전후로 이 시간만큼 통신은 지체되어 가입자에게 시스템 전용 보안 채널을 통해 연결되어 안전하게 통신을 하게 되는 컨셉입니다. 이를 플로우 차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책의 두 번째는 해킹을 당했더라도 금전적인 피해만큼은 없도록 하자는 사후방어 대책으로 디지털 세상에서는 자이든 타이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라도 금전적인 피해만큼은 없도록 하자는 대책입니다. 현재 스미싱 등과 같은 해킹은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비대면 금융 거래로 수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막고자 신청자 본인의 모든 금융 거래를 대면 거래로만 하도록 하는 카칭 금융거래 전면 대면 거래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기본 컨셉은 어떤 경우이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악용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금전적인 피해만큼은 막고자 하는 고육지책인 것입니다. 대면 금융 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본인의 모든 금융 거래를 대면 거래로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 본인이 디지털 약자, 기계치라고 여기거나 아님 나도 잠재적 해킹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노심초사하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 카칭 금융거래 전면 대면 거래 제도를 신설하고 가입자에 한하여 대면 거래로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는 예출금은 물론 물품 구매, 대출 등의 금융 거래 시 대면으로만 거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공과금과 같은 정기적인 계좌이체, 교통, 체크, 선불카드는 제외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행 계획으로는 현재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처기구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에 본 한장 제안의 대책인 카칭 디지털 AI 콜센터와 금융거래 전면 대면 거래 제도를 추가로 실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관 기업별 업무 분장으로 먼저 총괄은 국무총리실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행기관이 과기부와 금융위원회로 나눠지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면 부득이 총리실이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디지털 AI 콜센터 개발 총괄은 과기부에서 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개발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제작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디지털 미성년자, 즉 디지털 약자, 잠재적 해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 지금이라도 디지털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AI 콜센터 운용은 이동통신사 3사인 SK, KT, LG U+에서 각각 하면 될 것입니다. 이같이 민간 업체의 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을 전담케 하는 것은 제조사 및 통신사에게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를 계기로 제품 및 통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제안자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 대책인 해킹 피해. 사후 대책인 가칭 금융거래 전면 대면 거래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총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해킹 피해 사전, 사후 두 가지 대책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한 기관 기업이 있다면 나름 성심껏 만들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영상을 한 장으로 요약한 제안서입니다. 그리고 본 한 장 요약 제안서는 네이버 블로그 한 장 제안에 올려놓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한 장 제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